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외래어 표기법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올 것들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내용들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사실은 뭐 수능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사고력을 요구하거나 이게 뭔가 문제에다가 낼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시험 범위에 자주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잘 한 번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자, 이제 외래어 표기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는 좀 헷갈려 하는데 이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쓰는 거예요. 우리말. 자, 이게 또 오랜만에 쓰니까 더 안 되네요. 자, 외국어를 우리말로. 근데 외국어는 뭐 영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독일어도 있고 뭐 베트남어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말을 우리 한글 형식으로 표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읽을 수 있게끔 표기를 하는 건데 보통은 기준이 되는 것은 영어겠죠, 여러분. 그래서 영어를 우리말로 표기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게 항목이 있는데 총 5개의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외국어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원칙들이 좀 다른데 영어를 이제 우리말로 표기한다고 했을 때 한글로 표기한다고 했을 때 적용되는 요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딱 5가지 정도만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24개, 그러니까 자음 14개와 모음 10개에서 이렇게 24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럼 이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을 쓰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음과 모음을, 그러니까 모음 같은 경우에 조합할 수 있잖아요. 조합해서 여러 가지 이중 모음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 모음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24개만을 쓴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음과 모음 외에 새로운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들도 사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새로운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어에는 없는 외국어 소리를 적기 위해 별도의 기호나 문자를 만들지 않고 한글 자음과 모음만으로 표기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음과 모음만으로 표기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꼭 여기에 24개 글자만 써야 된다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건데요. 자, 이제 이 2항, 3항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특히 이 3항이 중요하죠, 여러분. 자, 2항은 외래어의 하나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호로 적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화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파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파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파이팅 같은 경우는 화이팅 이렇게 쓰기도 하고 파이팅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F 발음 같은 경우는 그럼 히읗으로도 쓰고 피읍으로도 쓰느냐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이 피읍으로만 써야 된다 하나의 기호로만 적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F는 히읗이나 피읍으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읍으로만 하나로만 적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써도 되고 저것도 써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의무는 하나의 소리는 하나의 기호로 적는 게 원칙이다. 패밀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패밀리죠, 패밀리. 여러분도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영어 복수전 공자입니다. 영어를 못하지만. 자, 패밀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 오늘 되게 떨리네요, 이거. 패밀리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것을 패밀리 이렇게 쓰기도 하고, 패밀리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패밀리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F 발음은, F는 무조건 하나. 피읍으로만 적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기호, 하나의 의무는 하나의 기호로 적는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합니다. 잘 나오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이 3항 받침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만을 적는다 했는데 이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받침을 표기할 때
이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이 7개만 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음을 시작하는 조사가 연결될 때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슛, 이응 외에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 발음할 때 받침에서 얘네밖에 발음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음이 왔을 때도 연음이 된다고 했을 때 얘네들만 받침 소리로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쓸 때에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쓸 때는 받침에 얘네만 쓴다라고 하는 거. 표기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기상에서 얘네만 받침상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커피숍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커피숍에서 비읍, 쇼피, 커피숍이 해가지고 조사가 붙었을 때 커피숍이 이게 되냐면 커피숍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야, 비읍으로 적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침 소리에는 이 7가지만 적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되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표기상에서 이 7개만 적는 겁니다. 발음상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표기상에. 자, 그 다음에 자, 4번째. 얘도 자주 나오죠, 여러분. 자, 파열음 표기에는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파열음에는 뭐 여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지만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 비읍, 쌍비읍, 피읍. 그죠? 디귿, 쌍디귿, 티읕. 그 다음에 기역, 쌍기역, 키읔.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파열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 중에서 외래어를 표기할 때 된 소리는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된 소리는 표기에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카페 했을 때 우리는 카페라고 발음하지만 카페라고 쓰지 않고 카페라고 쓰죠. 그게 된 소리를 표기에 발음하지 표기에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카페를 이제 카페 이렇게 쓰거나, 뭐 파리 같은 경우도 파리라고 하죠. 프랑스 파리라고 하는데 파리라고 쓰는 이유는 이 된 소리를 표기에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외래어 표기를 할 때는 된 소리를 표기에 쓰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마찰음과 파찰음을 표기할 때도 된 소리를 하지 않는다. 된 소리 결국 된 소리는 외래어를 쓸 때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영어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뭐 동남아시아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된 소리도 표기에 쓰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들마다 좀 다른 건데 이제 영어권에 나오는 내용들, 영어권 같은 경우는 이런 된 소리 같은 경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버스에도 버스라고 쓰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카페라든가 뭐 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죠. 자주 쓰는 용어들이니까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미 굳어진 것은 자, 용례, 관용을 존중한다.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써왔던 거니까 표준 발음과 좀 다르더라도 이 원칙을 적용해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외래어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 여태 써왔던 것을 존중해준다는 거죠. 라디오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라디오라고 쓰긴 하지만 표준 발음은 라디오잖아요. 라디오. 라디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태까지 라디오라고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로 써.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관용을 존중해준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자, 카메라 같은 경우도 카메라 하지만 실제 카메라라고 쓰지 하지만 카메라죠. 카메라 맞나요? 카메라. 이게 혀 꼬면 되는데 이 카메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인데 이것도 관용을 존중해서 그냥 카메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오랫동안 써왔던 것들은 그것들을 관용을 존중해서 그 형태들을 계속 쓰게끔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쉽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자, 뭐 지금 설명해 드렸듯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3번,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3번, 4번. 그리고 거기 추가하면 2번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 4번밖에 시험 문제로 안 나오니까 요것만 정확하게 잘 체크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 외래어 표기법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로마자 표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